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현재 증시가 베어 플래그 형태의 패턴으로 증시가 하락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잘 버텼고요. 현재 구간에서 옵션 상황이나 빅스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하락할 위험이 더 크다라고 이제 멤버십 공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옵션도 분석을 해드리고 빅스도 분석을 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추세, 패턴 다 설명드리면서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어제 그 중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휩소로 작용하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제가 웬만하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제 제가 하루하루 건너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원하시면은 멤버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5개 파동으로 올라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또 5개 파동으로 올라오는데 최대 24,300에서 500까지밖에 올라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그러고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때 프리장 내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본장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거래량이 좀 죽으는 모습, 그러면서 베어 플래그 형태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다. 그래서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멤버십에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중요 구간, 여러분들이 중요와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만 파악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5,000에서 25,100 구간을 돌파를 해서 제가 항상 지지와 부분은 1시간 봉과 4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지지가 나와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게 휩소로 맞고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매물대 자리와 중요 옵션에서의 저항 지지 HVL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24,800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락 마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부분은 목금이다라고 이제 텔레그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 휩소로 많은 이제 개인, 특히 또 이제 제가 자료를 또 올려드렸는데 텔레그램에 이 개인 매수세가 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4월 이후에 이때 개인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자료는요, 스파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개인 매수세의 영향이에요. 이 4월 달에 보시면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그 이후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많이 들어오고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오려고 랠리 이어가고 이 구간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개인 매수세의 힘으로 들어올리기에는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수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유동성이 점점 공급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CTA 포지션이나 그 기관 펀드 포지션도 이미 현금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에 버겁기도 하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오를 때 빅테크가 위주로 많이 오르지 않고 중소형주들과 이제 반도체 위주로만 올랐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한 힘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증시가 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급락을 했을 때 한번 주워볼, 이제 첫 번째 이제 매수를 분할로 잡을 때 이게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만약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빅테크 실적이 만약에 좀 부족해서 증시가 더 떨어진다. 그럼 이 구간에서 산 거 한번 사고 떨어지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계속 분할로 일단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빅테크 실적들이 어느 정도 선방 이상은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선반영된 부분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선반영된 부분에서의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그거는 다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구간에서 베어 플래그로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24,000, 23,950까지는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로로 따진다고 하면은 여기 이 추세 하단 부분, 좀 더 하락 부분, 여기 부분이 대략 QQQ로는 578에서 580 부근입니다. 근데 이 구간이 오기 전에 지금 옵션 상황에서 지지 라인은 구간이 QQQ로 590, 파이로는 650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증시가 일단 잘 버텨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깨지는지 중요하면 보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헤드앤숄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지가 나올 겁니다. 24,450에서 이 구간. 그래서 첫 번째 지지 구간을 여기로 보시고 그다음 이탈됐을 때는 이 구간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여기가 깨졌을 때 단기적으로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을 좀 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 24,800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역은행 이슈도 터졌죠.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상황만 좀 간단히 보면은 10월 17일 기준으로 590 지금 현재 구간은 600에 있습니다. QQQ.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위로 24,800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 빅스가 25 부근이죠. 그래서 빅스 설명 드렸는데 빅스가 최근에 계속 그 18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QQQ가 잘 버틴 이유는 이제 TSMC 실적도 잘 나왔고 반도체나 이런 기술주 위주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깨지게 되면은 일단 590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고 오늘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590 내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요거까지 깨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580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QQQ보다 SPX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기술주 이 SPX가 먼저 무너지고 나서 기술주가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은 좀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QQQ로 590인 것처럼 이제 지금 SPX로는 6,600이 강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 깨지면은 스파이로 따지면 650에 또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6,500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6,600이 깨지게 되면 SPX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잘 버텼던 QQQ 기술주도 큰 하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빅스 옵션 상황인데 빅스는 수요일 날 만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빅스는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빅스를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18 위로 올라오는 그 추세적으로 빅스 해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증시가 오르고 있지만은 빅스가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18 위로 뚫고 20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다음 구간은 25가 될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8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25 구간까지 정확하게 도착을 한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25를 넘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빅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빅스가 더 튀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서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섣부르게 매수할 필요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 여기 구간에서 18 중요 지점 돌파 이후에 20 지켜주고 25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25 도착하고 나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35까지도 다이렉트하게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여파를 뭐 월요일 뭐 화요일까지도 이어가면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구간에 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선물 저희가 이제 카톡 부분에서 선물 부분을 공유 드릴 때 25,100에서 또 숏을 해지를 더 들어갔는데 어제 25,100을 또 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봉, 4시간봉 체크도 하지만은 빅스가 어제 보시면은 증시가 오를 때 빅스도 같이 올랐어요. 계속 유지가 됐다. 그래서 보합권에 1%가 올랐는데 빅스는 거의 보합에 있었어요. 그만큼 해지에 대한 수요가 강했고 어떤 트리거만 하나만 있어도 빅스가 튀고 증시가 하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지역은행 이슈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빅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35까지도 빠르게 이제 금요일, 오늘, 월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관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별주들 볼 건데요. 제가 양자 섹터는 조심해야 된다. 리게티 미래에서 오신 분 아니면 여기선 무조건 다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자 섹터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유일하게 지금 현물로 제가 이제 선물로 숏 해지를 잡고 있고 현물로는 양자 섹터 숏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멤버십 텔레그램에 일반적으로 급등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번 급등,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 나오고 한 번 더 급등 이런 곡선 포물선에서 마지막에
거의 직각으로 오르죠. 그다음에 번지대가 나온다. 근데 요런 부분이 실적이 받쳐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도 요런 식으로 올랐다가 플랫하게 가고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드물다. 그래서 요런 부분 대부분 실적이 없는 것들은 다시 한번 번지대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게티도 요런 부분이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죠. 번지대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는 분들,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만약에 샀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뭐 유튜브 '더 갈 거다.' 이렇게 또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을 타이트하게 탑니다. '아 요 정도면 멈추겠지. 요 정도면 멈추겠지.' 하지만 그런 다이빙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어요. 초반에 그 이제 10월 17일 초까지 이제 코럴이 어느 정도 많았어요. 85, 100. 그래서 그 부분을 당겨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거 맞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50과 55의 풋배팅이 계속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풋배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해지 포지션은 계속 홀딩하는 게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69, 70 깨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다음 지지 구간은 60이에요. 60이 깨지면 50에서 55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치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부분 부분 익절을 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증시의 하락은 이 KR, 이 DPST죠. 지역은행 ETF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지역은행 이슈가 크게 터졌어요. 두 개의 미국 지방 은행이 사기 의혹에 있는 대출 손실을 발표를 했어요. 그 기업이 자이언스 뱅코프 5천만 달러의 손실, 그다음에 WAR 이 켄터그룹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담보권 실패했다는 소식,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분석가들이 지난 두 달간 신용손실 뉴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대출업체 파산 이후에 이런 JP모건과 삼각한 부분과 그다음 최근에 JP모건 CEO 다이먼이 이런 사기성 대출과 부실 차입자가 속속이 들어가는 게 이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가 아니다. 하나가 있다면은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지역은행들 중에 이런 바퀴벌레가 있다라는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은행 ETF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업스타트나 소파의 이제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돈을 갚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이 대형 은행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지역 은행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금리 인하가 됨으로써 해결이 돼야 됩니다, 돈이 풀려서. 그래서 저번에 이제 2024년 실리콘밸리 사건을 아시다시피 결국엔 이런 부분은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막게 됩니다. 뭐 대형 은행에게 흡수를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은행에서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도 파산하지 않을까.' 하면서 돈을 다 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쇄적인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리스크를 갖고 보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DPS가 떨어지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지지될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텀을 너무 짧게 가져가지 마시고 매수를 텀을 좀 러프하게 가져가면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를 매수하실 때는 DPST로 매수를 하실 텐데요. 이 DPST로 보시면 안 되고요. KRE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KRE가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터져서 깨졌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깨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럼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좀 더 하락세가 강해질 수 있죠. 거기다가 날봉으로 200일선까지 깨졌어요.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는데 올렸다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주봉 100일선입니다. 정확하게 주봉 100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매수가 용이한 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더 러프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좀 더 하락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KRE 기준으로 이 200일선 부근 54, 55 채널 부근 요 구간까지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요 구간도 나쁘지 않은 자리지만
요 구간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요 구간은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과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혹여나 더 큰 무리스크가 터져서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은 최대 이제 50-52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는 최악의 상황인 경우고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오고,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는 일단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60, 최대 한 쪼끔은 한 3% 정도는 반등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차를 좀 더 두면서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자. 그다음에 하락이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일단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요 구간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매수를 하자. 특히 54에서 이 52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기에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 깨져서 안 되는 자리는 47, 48이에요. 여기서 한 5개 파동이 나오고 새로운 파동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어지는 파동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되고요. 이 구간 내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이 깨지려면은 은행 연쇄적인 파산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전 지수가 은행주뿐만 아니라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당장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요런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게 계속 물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10월 17일과 24일 옵션 감마 현황인데요. 여전히 강하죠. 185, 190.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숏의 베팅보다는 옵션 상황이, 콜 베팅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상황에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해지 포지션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트 패턴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옵션 상황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이 170과 160 구간에서의 지지가 있다. 그 현재 추세에서 여기 업사이드 얼마 없는 부분 지지가 나와야 되는 185 부근까지 설명을 드렸죠. 깨지고 21선 이후에 이 추세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타이트하게는 설명드릴 때 51선 177 부분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나오고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여기를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급락 부분 170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라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시 매수 접근, 이 아래부터 계속 매수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조정이 익스펜디드 플랫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160 구간까지는 최악의 경우고,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이 165 라인을 지켜주면서 탑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타이트하게보다는 한 170 부근부터 아래에 있을 때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콜 간마를 보시면은 440,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450으로 잡혀있죠. 이번 주는 440.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425, 436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 이 구간이 그 패턴적으로, 차트 패턴적으로도 중요 구간이죠. 옵션 상황에서도 하방이냐 상방이냐에 대해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간마로 봤을 때 콜의 힘이 더 강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옵션 상황은 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425 구간을 하락으로 크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콜옵션 행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옵션 상황에서도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옵션 상황에서도 425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요 추세 안에서 일단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은 저항이 된다. 그다음에 현재 구간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일단 횡보를 할 텐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말했던 여기에 있던 콜 행사들이 청산을 당하면 하락세가 강해지면서 이 갭을 매꾸러 내려오고 일론 머스크 평상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비율로 따져도 10%, 여기서도 10% 하게 되면 딱 여기 평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 되겠다.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망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판매량, 이제 우리가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탄소 크레딧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만약 악재로 떨어져서 이 갭을 매꾸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결국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앞으로 우리가 옵티머스와 AI 시장에서 옵티머스 로보택시의 그 파급력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테슬라 로보택시 확장 내용들을 좀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고, 가격도 다른 웨이모나 우버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 파이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한 구성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옵션 상황과 지지 라인, 추세 저항 지지 라인, 매수하기 용이한 자리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주기적으로 영상을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210이 지금 이 200일선과 겹치는 옵션 상황에서 200일선과 지금 여기치 저항을 구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지금 저는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베어 플래그 형식으로 깨질 때 아마존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왜냐면 그 부분은 IV와 이 에비트 나눴을 때 가장 지금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00의 5에서 200 구간까지 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계속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크죠. 200일선 지지와 옵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떻게 된다? 이 패턴에서 더블 탑의 헤드앤숄더로도 볼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200에서 205까지는 충분히 급락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된다? 매수로 접근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탑만큼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갭까지도 메꿀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는. 또 요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분할로 매집을 해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차라리 요런 추세 하단 부분 이탈하고 나서도 요 구간에서 한번 저항받고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C 하락으로 진행될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파동 반등, C 하락, 반등, 한 번 더 하락, 이런 식으로 5개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런 구간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잡아 두시면은 가고 홀딩으로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SM을 볼 건데요. 어제 TSM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가 나왔는데도 떨어졌죠. 이제 TSM은 항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이제 프리장에 올랐다가 프리장에 오른 거 항상 다 실적 이후에 뱉어내는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옵션 상황 10월 17일 걸로 보면은 이 300에서 302 쪽에 마이너스 감마 풋 월의 아래쪽에 존재하면서 저항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걸로 봐도 이 콜 감마가 많은 것처럼 상방으로 베팅이 강하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좀 TSMC는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단기적인 조금 하락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BC를 주고요. 5개 파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고 어제도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을 터진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인들에게 좀 물량을 떠넘기고 그냥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290 아래로 290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매물대가 없으면서 크게 변동성이 커집니다. 옵션도 여기는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등락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치모코로 봤을 때도 여기는 이격이 벌어지고 이평선과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이평선 이격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갭이 있어서 최하락으로 떨어진다면 250, 옵션 상황에서 250, 255 여기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요 내에서 한 51선 부근이나 21선 부근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도 다시 결과적으로 3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의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은 마무리되고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M의 이제 뉴스케일인데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여기 39 기준으로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먹고 나왔는데 그 이상의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오고 리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구간은 뉴스케일은 이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진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지금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추세를 유지를 해 주면서. 그래 가지고 너무 이제 뭐 고점에서 이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지금 요런 부분에서 만약에 샀는데 다시 되돌아왔다. 근데 나는 홀딩을 하겠다 하면은 홀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요 추세 하단에 도착하는 요런 부분 있죠. 44나 40 부분. 요런 부분에 도착을 한다면 요 추세 아래쪽에 도착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는 가져가도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의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기에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옵션 상황은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콜이 그때 싸그리 청산 당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거의 지금은 데드캣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많았던 콜들이 다 청산을 당하고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9, 110 여기 아래에서만 매수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위에서 매수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채널을 세 번째 두들기는 자리가 되고 지지가 나왔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탑으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여기에서 이 하락으로 옵션에서의 콜이 다 청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은 반등을 했을 때 콜이 강해서 반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기계적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추세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 이 109K, 110K 아래서부터는 매수 접근이 용이하다. 여기 이제 하방 압력을 주고 급락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첫 번째 매수 일단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자리를 하겠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104K 부분 있죠. 105K. 이 부분에서부터 또 매수를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뭐 96K 요 자리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뭐 100K, 96K 놓아서 분할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2배 정도 레버리지를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물 기준으로.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런 기준으로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근데 저는 선물보다는 현물로 설명을 드릴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또 괜찮고, 첫 번째 이제 포지션이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고, 포지션이 있다면은 더 아래에서 잡아야겠죠. 그래서 요런 지점들을 또 하락을 했을 때 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옵션 상황인데 이더리움도 똑같죠. 콜 없어요. 그때 다 청산을 당하고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풋 포지션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요때 청산 당하면서 콜 옵션 힘이 약해지고 시스템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반등 나온 거고 데드캣으로. 그래서 요 추세가 더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천 아래에서만 매수를 해라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천 아래에서 분할로 들어가되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지금 구간에서는 3,300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 보여드렸듯이 콜 쪽에 행사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을 계속 강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을 때마다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를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고 홀딩을 하면은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락 베팅하는 고래들이 뽑아먹을 건 뽑아먹고 다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안 좋습니다. 하방 압력이 매우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지수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뭐 개별주, 제가 오늘 개별주를 많이 설명 안 드린 건 어제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개별주 빅테크들을 다 전반적으로 이제 옵션 상황이랑 분석을 해서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베어 플래그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수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 섣부르게 타이트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중요 구간들을 제가 1차, 2차
그런 그 중요 지지 라인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 다음 주까지도 증시는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분할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빅테크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못해서 크게 하락을 되면은 러프하게 다시 분할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셧다운도 걸려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버블이 아닌 점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우상향 랠리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과열된 부분에서 식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